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온라인 입시 설명회 강연을 맡은 1328 대학진학연구소 이윤복 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에 변화되는 대학 입시에 대한 주요 변화되는 특징과 그에 따른 대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학생부에 변화되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중3이 해당이 되는 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어떠한 제도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대비법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2024학년도 이후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들을 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서 정시 수능 비중을 40% 이상으로 선발하라고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는데요. 16개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서울 캠퍼스, 고려대 서울 캠퍼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서울 캠퍼스, 동국대 서울 캠퍼스, 숙명여대,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가 이제 해당이 되고, 이 대학들 같은 경우 정시의 수능 전형을 2024학년도까지 40% 이상을 선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인 2022학년도부터 조금씩 정시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진로 희망 분야, 수상 경력, 독서활동 등을 대학 입시에서 반영을 할 수 없게 바뀐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내년 2022학년도부터 글자 수가 3,100자로 줄어들고, 그 줄어든 글자 수로 2023학년도까지는 진행이 되고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어서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의 선발 비율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이러한 현상은 2022학년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토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2022학년도부터 지금 천천히 나타나면서 학생부 위주의 어떤 선발 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은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학생부 허위 기재와 기재 금지 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고 외부 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블라인드 평가는 전년도부터 면접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이 블라인드 평가는 서류평가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항을 가지고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수시 전형에서는 크게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된다는 부분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4학년도가 현 중3인데요. 현 중3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까지도 폐지가 됩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의 기재 항목만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학교에 따라서 제출을 하고 반영을 안 하고는 학교의 어떤 결정이겠지만 자기추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항수만 3문항으로 줄어들면서 글자 수가 3,100자로 줄어든다는 부분이고, 교사 추천서는 아예 폐지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듯이 2022학년도부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입시 요강에 이제 밝힌 부분들도 있고, 20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인 경우에는 정시 수능 전형을 확대하라고 교육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6개 대학을 2024학년도까지 수능시험 40% 이상으로 선발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을 유도를 하면서 2022학년도부터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비율을 40%까지 높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대학이 수능시험의 어떤 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면은 사회통합전형의 도입이 의무화되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선발 비율을 10% 이상으로 선발을 하고 지역균형 선발도 10% 이상을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논술 위주의 전형을 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전형을 폐지를 이제 하려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이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의 어떤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이제 주요 항목별로 알아보면 비교과 영역이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고 2023학년도 학생부의 기재사항과 2024학년도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세부 능력의 특기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요. 과목당 500자로 동일하게 되고 그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영재 발명 교육이나 실적에 대해서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숙소 및 종합 의견은 똑같이 500자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 창취 활동 위주로 알아보게 되면 자유 활동도 연간 500자씩 똑같이 동일하게 글자 수를 제한을 두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동아리 활동은 자율 동아리를 연간 1개만 기재를 할 수 있고 1개를 그냥 글자 수를 30자 정도만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 대한 소개 정도만 기재를 할 수 있었는데 아예 2024학년도에는 자율 동아리 자체가 대학 입시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단체명만 기재를 할 수 있었는데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를 할 수 없게 되고 소논문 기재는 2022학년도부터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율 동아리가 그 대입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창체 동아리를 정규 동아리를 들어갈 때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를 가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내가 어느 쪽에 어느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정하고 가시는 것이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지금 현재는 활동에 대한 내역이 교내나 교회 다 봉사 실적으로 기재는 되는데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이러한 특기사항도 기재가 되지 않지만 대학 입시에서 교외에서 한 개인적인 봉사활동의 실적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노력은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봉사활동도 좀 차별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에는 연간 700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현재나 앞으로 2024학년도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진로 희망 분야도 대입에 똑같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떤 구조상 진로 희망 분야를 기록할 수는 있는데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반영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진로 활동에서 내가 희망하는 어떤 진로와 관련된 진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그 교과 성적이나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에 어떤 수행평가를 할 때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진로와 같은 내가 희망하는 어떤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부분도 현재는 교내 수상 한 학기당 한 건만 3학년 2학기까지 본다면 3년간 6건만 대입에 반영이 되는데요. 2024학년도에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도 현재는 도서명과 저자만 기록이 되고 그 내용만 대입에서 반영이 되는데 2024학년도에는 대입에서 독서 활동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과 영역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대입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발표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경우를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진로와 관련된 관심도라든가 진로와 관련된 지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을 가지고 20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의 어떤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주 항목별 이제 개선 사항과 그리고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어떤 2024학년도 대입에서 변화되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 수능 전형을 전체 모집 정원의 40% 이상 선발하라는 것에 지나치게 주목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적긴 했는데요. 그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정시 수능 전형 자체의 어떤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능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적용하는 대학들 자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맞는데요. 수시 모집 비중 자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대한 대비와 교과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과 공부에 더 집중하라는 것을 두 번째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일단 수능의 비중 자체보다는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비중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반영하는 학생부의 내용 자체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과에 대한 공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교과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 자체가 수능 시험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학교 교과 내용과 수능 시험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학교 교과 공부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학교 교과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을 대학 입시에서 미반영한다고 해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모두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전공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학업 태도나 학업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서 이제 독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상 경력이라든가 어떤 진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이제 아예 생기부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관심도를 어필한다든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어필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 독서 활동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 내용을 어떤 수업 시간에 발표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로 제출을 해서 세특 안에서 어떤 독서 활동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비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대학 입시의 모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권이 또 바뀐다는 부분에서 또 변화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아까 두 번째에서 강조한 학교 교과 공부를 더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 중3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지를 좀 결정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진로를 어느 정도 정하고 갔을 때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활동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매년 1학년 7월 달에 다음 학년도 2학년에 대한 학과 선택 수요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요 조사를 할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2학년에서 수강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도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 그거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느 계열이나 어느 분야로 내가 진로를 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정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것이 앞으로 2024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시의 주요 변화와 학생부에 기재되는 변화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학년도 올해죠. 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어떠한 전형 방법으로 고등학교에서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